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삶을 좀 지켜가며 무탈하게 무난하게 사는 걸까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빚 없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꾸준한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꽤나 괜찮습니다. 채권 이자가 됐건 고배당 우량주가 되었건 간에 꾸준하게 이렇게 현금이 생기는 게 괜찮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고이자를 주는 채권, 그러니까는 이제 롯데 손해보험 채권 같은 거나 CJ, CGV 채권 같은 거 한 6%, 7%, 요새 보면 7%짜리도 있죠. 그 이제 7%짜리 만약에 사서 가지고 있으면요, 이자 제하고 나면 실제로 한 6%의 순 이제 수익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만약에 가졌다라고 하면 대략 한 1년에 한 600만 원 가량이 생길 겁니다. 분기에 한 번씩 이제 채권 이자를 받거든요.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얼마를 받냐? 150만 원씩 받습니다. 월로 따지면, 월로 환산하면 한 50만 원쯤 되는 거죠. 50만 원에 12달이 이제 600만 원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600만 원 받으면, 월에 50만 원 받으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이제 매월 이제 50만 원씩 쓸 수 있는 추가 여윳돈이 생긴다라고 하면 꽤나 큽니다. 꽤나 크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순 이자율로 순채권 이자율로 6%, 7%가 별로 안 큰 것 같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나중에는 1%대, 0%대 저금리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되면요, 6%, 7%짜리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은 걸로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인식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3배, 5배, 10배 시세 차익을 보는 걸 기대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나기는 참 쉽지 않죠. 욕심을 좀 더 부리고 좀 더 이제 오버하고 이러다가 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에서 나중에 정말로 수익이 괜찮았다, 지나고 봤더니 돈을 좀 많이 벌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냐라면 중간에 계속 이제 더 벌 거라는 생각에 더 집어넣고 더 돈 빌리고 그러고 이제 지내다 보면 이제 자꾸 이제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여유롭게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욕심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하고 좀 냉정하게 삶을 살아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자신의 이제 욕심을 좀 최대한 억누르고 좀 냉철하게 상황 판단하고 이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판다, 뭐 이런 각오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그래야 큰 화를 입지 않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갖춰가며 살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든다라는 것, 참으로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도 10년, 20년, 30년 넣어서 뭐 한 20년 가량 100만원씩, 150만원씩 나오는 그런 구조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꽤나 유용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게 나중에 노년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죠. 그렇게 움직여 나가보자, 그렇게 살아가 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제 살아낼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겪을지도 모르고 항상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대응하고 살기 위해서는 항상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이왕이면 매달 혹은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두 번이든 꾸준한 배당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삶에 큰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 그런 각오로 지내는 게 좋을
좋겠다라고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가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삶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2025년 한 4월쯤에 주가가 2280까지 주저앉았었는데 최근엔 이제 주가가 한 3200 가까이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때와 비교하면 1000 가까이가 이제 오른 겁니다. 되게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 주주 환원 정책과 그 뭡니까 그 밸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주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주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 소각도 뭐 10% 이상 넘는 거는 소각하게끔 뭐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정책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주가 부양에 이제 좀 더 집중하는 모습들인 건데 우리는 냉정하게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들은 투자자들대로 시세차익과 배당 수익을 얻으면 아무래도 우리네 이제 일상생활에 매수시장에 분명히 이제 이득이 되는 건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면 또 씀씀이도 조금 나아지고 삶의 모습도 지금보다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을 살아가며 우리가 많은 걱정들도 하고 고민들도 있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의 이제 모습들을 내보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생각해 보건데 빚지지 않고 살면 그래도 최소한 중간 이상은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빚 안 지고 살고 자신의 분수에 맞춰 살고 또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줄 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네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더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빚져서 되게 힘들어하고 허덕이는 삶 말고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안락하게 좀 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지내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앞으로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꽤나 많을 텐데요. 잘 좀 추스리면서 움직여 나가면 좋겠습니다. 좀 더 다듬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괜찮을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좀 잘 좀 헤쳐나가고 극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빚 안 지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그런 좀 안정적인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